오늘 우리는 막힌 동맥을 자연스럽게 뚫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구체적인 음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건강보조식품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동맥 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치명적인 결과들을 예방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는 고혈압, 혈관을 막는 혈전, 그리고 결국에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들이 모두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건강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갔을 때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현대의학이 종종 근본적인 원인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 완화에만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의사들은 고혈압이나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처럼 일련의 사건 사슬 중 가장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물만을 보고 이를 낮추는 약을 처방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도대체 내 동맥이 막히기 시작했는가? 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 즉 근본 원인은 깊게 파고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동맥 막힘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동맥에 플라크가 쌓이고 이것이 악화되어 심장마비까지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내피세포 손상, 엔도실리엘 데미지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맥 내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얇은 단일 세포층이 혈관벽을 감싸고 있는데 이것을 내피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보호막이 손상되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발생하는 현상은 염증 반응입니다. 혈관벽에 상처가 나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이를 치료하려고 달려듭니다. 이때 상처 부위를 덮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 바로 칼슘, 콜레스테롤, 그리고 단백질입니다. 이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크입니다. 다시 말해, 플라크는 우리를 죽이려고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 동맥 내부의 염증을 치료하고 보호하려는 신체의 필사적인 방어 기제이자 반창고 같은 역할을 하다가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산화질소, 나일릭 각사id입니다. 내피세포가 건강할 때는 산화질소를 충분히 생성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산화질소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우리는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산화질소가 부족해지면 단순히 혈압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피가 굳는 혈전이 생길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통계적으로 심장마비의 90%가 바로 이 혈전 때문에 발생합니다. 내피 손상으로 산화질소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혈전이 생기면 이것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거나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동맥벽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뻣뻣해져 유연성을 잃게 되죠. 안타깝게도 병원에서는 이미 올라버린 혈압 수치에만 집중할 뿐 이 모든 사태의 시작점인 내피세포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산화질소 수치를 자연적으로 높게 유지하여 혈관을 보호할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태양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생성하는데 이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태양광선의 절반을 차지하는 적외선 파장 역시 체내 산화질소를 증가시킵니다. 즉, 햇볕을 쬐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두 가지 강력한 혜택을 동시에 얻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입이 아닌 코로 깊게 호흡하는 습관, 그리고 충분한 마그네슘 섭취 또한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동맥에 플라크가 쌓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 몸에는 역콜레스테롤 수송, 리버스 콜레스테롤 트랜스포어트, RCT이라는 놀라운 회복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동맥에 잘못 쌓인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실어날라 재활용하거나 배출하는 일종의 청소 트럭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나 미디어에서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혈관을 떠다니는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 특히 간에서 직접 만들어낸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을 만들고 세포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보다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다시 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순환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를 돕는 영양소로는 나이아신, 비타민 B3이 있으며 운동과 간헐적 단식, 그리고 무엇보다 저탄수화물 식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환자분이 저에게 찾아와 박사님, 저탄수화물 식단이 저한테는 효과가 없었어요. 라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체중도 줄고 수치도 좋아졌었는데 단지 2주 정도 식단을 지키다가 다시 예전처럼 밥과 빵을 먹기 시작하자 문제가 재발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밥, 빵, 면 같은 고탄수화물 식단을 정상적인 식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의 생체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이는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혈액 전체에 필요한 포도당의 양은 고작 설탕 티스푼 하나 분량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루에 설탕 50에서 100티스푼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탄수화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도 당장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인슐린이 필사적으로 혈당을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당분은 혈관 내부를 마치 녹이 슬게 하듯 부식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상태가 10년, 20년 지속되면 결국 췌장은 지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당뇨병과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혈관 내피 손상을 막고 간의 지방을 빼내기 위해서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영양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간에서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려면 담즙산염이 충분해야 합니다. 담낭 수술을 하신 분들이 콜레스테롤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 담즙 부족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맥의 석회화, 즉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K2가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춰주고 비타민 K2는 혈관에 쌓인 칼슘을 떼어내어 원래 있어야 할 뼈와 치아로 옮겨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동맥을 깨끗하게 청소해줄 최고의 음료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음료의 핵심 재료는 바로 카카오 파우더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설탕이 들어간 코코아 파우더가 아니라 가공을 최소화한 천연 상태의 생 카카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생 카카오 파우더에는 플라보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 파우더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한 것과 맞먹는 혈관 확장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는 것이 운동을 하는 것과 유사한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카카오가 체내 효소를 자극하여 혈관 확장제인 산화질소를 폭발적으로 생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기에 비트루트 파우더를 한 스푼 추가합니다. 비트루트는 그 자체로 산화질소를 공급해주는 원료입니다. 즉, 비트루트는 산화질소라는 연료를 넣어주고 카카오는 그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가동시키는 역할을 하여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실제 연구에서 50세에서 80세 사이의 참가자들이 단 14일 동안 카카오를 섭취했을 때 그들의 동맥 유연성이 20대에서 30대 수준으로 젊어졌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혈관의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음료를 드실 때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끓는 물은 좋은 성분을 파괴할 수 있으니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그리고 커피의 카페인은 산화질소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커피를 마시기 2시간 전이나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